헤드헌팅사가 약간 불가침처럼 이런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못하는 이유. 우리 회사는 헤드헌팅은 따로 안 하나요? 저희가 헤드헌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에서 의뢰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또 의뢰를 줬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어느 정도 들어서 구체적이에요? 명시해주세요. 어느 학교 이상 이직 횟수도 정해져 있고요. 근속 연수가 한 직장에서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요. 몇 명 이상의 기업에서 어떤 업무 했어야 됐는지도 나와요. 특정하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되는 대상자는 조건들이 다 잘 갖춰져 있으면 굳이 사실 안 받아도, 물론 이제 개인의 니즈에 따라 이건 다른 거라서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게 뭐 직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영업하다가 인사하고 맨날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핏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컨설팅을 하는 관점에서 이 포지션 무조건 이 친구가 하고 싶어 했던 포지션이어서 밀어넣고 싶어요. 기업에다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기업은 반응이 되게 싸늘해요. 이런 지원자들을 왜 갖고 오는 거야? 라는 식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드헌팅사가 약간 불가침처럼 이런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못하는 이유. 고객사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초점 자체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클라이언트여야 되는데 양쪽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헌팅사들이 이 시장을 되게 많이 탐했고 실제로도 이걸 해보려고 내부적으로도 컨설턴트를 양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이런 작은 기업들을 또 흡수하기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 자체가 클라이언트 기업에서 포지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자의 니즈나 요구가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헤드헌터 입장에서 이 지원자한테 할 수 있는 조언은 넌 안 돼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도 맞고, 회원들 컨설팅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것도 있는 게, 회사에 맞는 요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이 회사와 이 포지션을 갈 수 있게끔 디벨롭 시켜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없어서 자꾸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돈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만약에 클라이언트사의 이 조건에 맞춰서 이 사람을 찾아서 바로 집어넣어주면 1,000만 원 단위의 수익이 한 번에 막 꽂혀요. 이게 그래서 죽 써서 개 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디벨롭 시켜서 다른 헤드헌팅사를 통해서 이 친구를 보내야 할 때 되게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토스해서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간 케이스. 여기서 가서 돈은 여기서 받는 이런 어. 느낌인 거죠. 내가 지원자한테 받는 돈보다 헤드헌팅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돈만 자꾸 생각하면 사실 좀 많이 아깝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차라리 헤드헌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벌 텐데 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나는 클라이언트사를 영업해서 포지션을 따와서 이 지원자를 찾는 거에 대한 역량보다 코칭에 조금 더 재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코칭과 디벨롭 시키는 것과 개인을 관리하는 이 모든 것에 조금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헤드헌팅사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헤드헌터 분들이 가끔 저랑 미팅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그 힘든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말을 하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네. 그거 보통 일 아닌데 이런 거 들었죠? 들었어. 저는 이제 들어오는 의뢰는 받아봤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 회사 가서 우리한테 이거 건 주세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 좀 사업을 그쪽으로도 좀 디벨롭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조금 더 사업 영역을 넓히더라도 교육적으로 넓히는 거밖에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발전에 대한 방향성이나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회원들한테나 학생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래서 해외 포지션들도 많이 찾아보고 뭐 에이펙 지사들도 많이 보고 하고는 있는데, 일단 기업한테 뭐를 핏을 맞추려면 지원자들한테 핏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지원자들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핏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보여줘야 하고, 최대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업 입장에서 완전 철벽같이 우리는 안 받아 이렇게 했던 거를 제가 이제 느꼈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가끔 의뢰 들어오는 건들 보면
되게 명확해요. 산업도 되게 스트릭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산업을 그래도 이동하는 게 직무 이동보단 조금 쉽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산업 이동도 쉽지 않아요. 직무가 산업군하고 연결이 안 되는 직무들도 있으니까 네.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뿐 무조건 다 이동이 가능하고 무조건 본인한테 원하는 직무 다 맞춰서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보다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들어가고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드헌팅을 가지고 있고 국외 직업 속에서 국내 직업 속에서 다 갖고 있고 기업 의뢰도 받았으나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니즈를 맞추려면 지원자들한테 넌 못 가 이렇게 다 해야 되고 아예 디벨롭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이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조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헤드헌팅을 하잖아요. 우리 클라이언트 사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헤드헌터로서 이 기업들의 공고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헤드헌터가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방식 자체가 공고 하나에다가 지원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공고를 낸 헤드헌터한테 내가 지금 지원 중입니다를 알리고 그 헤드헌터가 갖고 있는 여러 포지션 중에 몇 가지를 추천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내가 만약에 헤드헌팅을 하고 있으면 A, B, C, D, E라는 포지션을 내가 갖고 있기도 하고 그 아데코나 맨파워 같은 회사들도 A, B, C, D, E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얘를 매칭을 시키겠죠. 그쵸.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너는 B랑도 연락하지 말고 C랑도 연락하지 마. 헤드헌팅사는 나만 써야 돼. 왜냐면 내가 너를 가르쳐서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나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헤드헌팅사들하고 적을 져야 되겠죠. 여러 개에서 동시 합격을 했어요. 내가 컨설턴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려면 매출이나 구조나 산업의 성장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처우, 뭐 연봉, 그 다음에 조건 협상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여기를 가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 내가 만약에 무조건 이렇게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그죠? 거 가능했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거,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겠죠. 그것도 되게 영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싫은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엄청 선하거나 막 선량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건 못 하겠어요. 반자의적으로 안 가로치고 못 한 거죠. 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를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독보적인 하나를 가는 게 맞다.